소몽과 베가스가 흘겨보는 주간 미국 증시.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베가스님,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왜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자사주는 주로 기업들이 현금이 남아돌 때, 현금적 자산이 아주 풍부할 때, 올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를 했죠. 각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났다고요. 현금이 많아지니 가장 올해 많이 사용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CEO나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현금을 제공을 했어요. 디즈니라든지 월마트, 네. 포스코 이런 데서 보너스는 이제 지급을 했죠. 그리고 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매입 규모가 올해만 해도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하는 거죠. 1조 달러면은 엄청난 규모죠. 사상 최대가 되나요? 예, 자사주 밑에 보면 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얼마큼 매입을 했는지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인베스터 리서치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독보적이죠. 2018년의 네. 경우, 2000년 같은 경우는 200 빌리언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세금을 인하해줬기 때문에 그 세금에서 남는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인수합병과 노동자들에게 보너스 지급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귀결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는 자사주 매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10월달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베어마켓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게 각 기업들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S&P 500 기업들이 길게는 실적 발표 5주 전부터 발표가 진행된 48시간 이후까지는 자사주를 매입을 못하게 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미국 네. 증권거래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부 실적 정보를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과 함께 이제 주가 상승을 도모하거나 실적이 부진할 것을 미리 알고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주가 하락을 방어한다는 것,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먼저 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주식을 막 팔아버리고, 예전에 그쵸.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한국처럼 이런 걸 이제 어설프게 노출시킨다 그러면 인생 종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미국 자체는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요. 한국은 네. 사기치거나 경제사범으로 구속이 된 다음에 한 2, 3년 뒤에 풀려나잖아요.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감방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송장이 되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예를 때까지 못 들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나스닥 위원장을 지냈던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네. 같은 경우는 형량이 180년인가 그렇게 이제 아, 맞고 아직도 이제 감방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베가스님 말씀대로 지금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직전에도 뭐 대주주나 오너가 주식 처분하거나 뭐 이래도 전혀 법적인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 5주 전부터 발표하고 48시간 이후까지 못하니까 사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악의적인 조작 이런 걸 할 수가 없네요, 애초에. 그렇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네. 뻘짓을 한다는 건 미국에서는 거의 음. 인생 종치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네. 확실히 이런 것만 봐도 진짜 주주 자본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라는 게 느껴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내 자산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올해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왜냐? 주식 수가 네. 줄어드니까. 네.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요. 네. 미국의 CEO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전문 경영인 체제예요. 자기 네. 취적으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이제 스탁 옵션 행사라든지 자기 연봉 재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를 네네. 부양시켜 놓으면 자기가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가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기 자산도 이제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네. 이사회 멤버들도 다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스탁 옵션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주식 어쨌든 가지고 있고 나중에 행사할 권리니까 주가가 높아질수록 뭐 자기 CEO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유리한 입장이니까 서로 이해관계만 봐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음. 식탁에 5명이 앉아서 피자를 시켰어요. 근데 네. 피자를 시켰는데 한 명이 나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명이 빠져버렸거든요. 4명이 네. 먹게 되니까 먹을 몫이 네. 늘어나는 거라고. 이런 그렇죠. 이치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주식 수가 줄어든다 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퀄컴이 악재가 많았잖아요. 중국으로부터 LXPI 인수를 시도하다가 불발이 되고 그런데 네. 이제 자사주를 매입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아.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한국의 경우에 이제 자사주를 재벌들의 승계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음. 자사주 매입이 유통 주식수를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감소만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발생을 주는 거죠. 주식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걸 봤을 네. 때 한국과 미국과의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다른 거죠. 그쵸. 아.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했잖아요. 예, 한국 1년 예산이 소몽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저도 한국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대충 470조 정도라고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올해 애플 한 기업에서 한국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을 자사주를 매입한다고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혁신이 없는 애플이라고 이렇게 한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삼성이 올해 자사주를 얼만큼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삼성 주주들도 그쵸. 있겠지만 정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JP 모건에서 나왔는데요. 자사주에 관련된 보고서인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S&P 500 기업들 중에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최고 피크가 언제냐면 10월 15일이거든요. 이걸 봤을 때 주가 조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2008년 이후 미국의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하면 15.8 트릴리언이 늘어나게 됐어요. 자사주 매입으로 불어난 시가총액을 보자면 4.5 트릴리언, 즉 3분의 1이 미국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을 자사주가 차지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사주가 주가 상승의 호재란 걸 알 수 있는 그림이죠. 늘어나게 됐어요. 자사주 매입으로 불어난 시가총액을 보자면 4.5 트릴리언, 즉 3분의 1이 미국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을 자사주가 차지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사주가 주가 상승의 호재란 걸 알 수 있는 그림이죠. 여기 링크도 하나 있는데 마켓비트닷컴이라고 네.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베가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조 달러 이상 규모를 자사주 매입할 할 거라고 밝혔는데 아직 다 못한 거잖아요. 그쵸? 70% 네.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벌써 10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강력한 매수 주체가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요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베가스님도 그렇게 좀 보고 계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 9월 17일 날 마켓워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월 달은 이제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잠깐 네. 이렇게 보면 1년에 블랙아웃이 되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기간이 4개월인데 기업마다 실적 발표 일정이 달라요, 미국은. 한국처럼 이제 그쵸.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1월, 4월, 7월, 10월이 블랙아웃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기업의 연간 자사주 매입 지출 중에 블랙아웃에 해당되는 게 발생이 되면 지출이 평균적으로 6.2% 정도가 돼요. 이에 비해서 나머지 달에 발생하는 자사주 매입의 지출의 비중은 9.5%. 전체적으로 8.4%. 이미 한 달 전에 네. 마켓워치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네. 10월 달에는 좀 변동성을 대비했었고 현금 보유를 늘렸다라면 땅에 떨어진 돈이나 보석을 줍는 시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번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알아두셨으니까 다음 실적 발표 시즌이라던가 뭐 내년 그리고 그 후에도 요런 팁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